자, 안녕하세요. 사계수학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하이메스 미적분 184페이지 14과 정적분을 활용 이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분 구족법을 통해서 어떤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걸 배웠다면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순서는 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순서를 지킵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자, 주어진 도형을 이제 좌표축에 둬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설정을 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이제 자, 임의의 도형을 x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을 때 x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일정한 형태의 구할 수 있는 도형이 출현해야 됩니다. 도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를 가만히 보자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써서 이쪽이 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기면 좀 그림이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입체 도형이 이렇게 생겨본 게 이와 같은 항아리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와 같은 항아리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좌표축에 설정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한다? 얘를 x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을 봅니다. 단면을 보는 겁니다. 이 단면의 모양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나올 수 있게, 이 경우에는 얘가 원이 되겠죠. 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좌표축에다가 설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론, 얘를 어떤 식으로 두자? 세워가지고 이 항아리 모양을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이렇게 좌표축에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자를 때마다 도형의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양이 안 나오겠죠. 이런 배름이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와 있는 이 단면의 모양을 뭐라고 할 거냐면 SX라고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XX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임의의 X일 때 이 단면의 면적을 SX라고 한다면 그때 부피 V는 뭡니까? 이제 인테그랄 구간 설정이 되겠죠. A부터 B까지 갈 때 SX, TX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따져보자면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냐면 길이를 더하는 쪽이었죠. 생각이 나나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fx에 dx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왔습니까? 면적이 나왔죠. 길이를 쌓아 더하면 면적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면적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을 적분해서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요 sx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할 것인가? 임의의 x일 때 나오는 이 단면의 면적만 구할 수 있다면 얘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직선상에서 위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잠깐 미분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자,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속도가 나온다 그랬고요.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속력 이렇게 정의했죠. 이제 자, 얘를 정반대되는 과정으로 적분 과정을 알아봅시다. 적분 과정을 알아보면 자, 속도나 속력이 나오게 되면 걔를 적분하면은 위치하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속도를 적분할 때하고 속력을 적분할 때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챌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당연하게 이제 속도를 적분하거나 속력을 적분하면 위치와 관계된 값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속도를 적분할 때와 속력을 적분할 때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연하죠. 속도와 속력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줬냐면은,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로축을 시간축으로 두고요, 세로축을 속도축이라 두겠습니다. 속도 가로축이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시다. 이제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자, 이 그래프를 자, Y는 VT라고 두죠. 자, VT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니까 얘는 양수값으로 나올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 값은 음수값이 나오겠죠. 이 값은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가? 자, 위에 있는 이 값들은 뭐가 나옵니까? 위에 있는 값들은 플러스 값으로 줘줄 거요,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값으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만약에 5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 값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이 값이 만약에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정적분하게 되면 5와 i는 플러스로 계산한다고 10은 마이너스로 계산될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되겠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양수이면서 시간 A부터 B까지 흘러간 겁니다. 양수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속도가 음수면서 시간이 B부터 C까지 갔죠. 오우, 저 공간 잘못 설정했네요. 구간 A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D까지 가야 되겠죠. 오우, 정정 인테그랄 A부터 D까지 갈 때가 되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이호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고요, 그림이 하고요, 이 10은 뭡니까?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겠죠. 다시는 뭡니까? 다시는 이제 또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 마이너스 3은 총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위치 변화량이 주어질 거고요.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가는 속력을, 그러니까 이거다 절대값이겠습니다. dt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면적을 구했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5하고 2하고 10이니까 다음 얼마입니까? 17이 나오겠네요. 얘는 바로 뭐죠? 이제 실제로 이동한 이동거리를 의미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 이야기는 수학2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야 하는 얘기인데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속도를 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위치 변화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갈 때 속력을 정적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를 구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까? 면적을 구했다는 얘기죠.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실제로 이동한 이동거리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 기본 원리는 항상 이 그래프하고 함께 알아두는 게 좋고요. 자,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V축일 때 요놈의 정적분 값을 쳐게 되면 양쪽은 양의 방향 이동거리, 음수쪽은 음방향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쳐면은 위치가 얼마만큼 맞겠는가 해석합니다. 처음 위치에서 5만큼 플러스 갔다가 10만큼 마이너스로 갔다가 2만큼 플러스 갔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갔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 10, 12, 5하고 10하고 1을 부의 상관없이 모두 돼야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직선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점이 움직인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자, 이제 평면 위에서 보겠습니다. 3번. 자, 평면 위에서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가 되겠죠. 자, 이제 좌표축을 잘 보시면 아까랑 다릅니다. 가로축이 S축이고 세로축이
자, y축이 됩니다. 아까는 가로축이 시간축이었고요. 세로축이 속도축이었죠. 이번에는 가로는 x, 세로는 y입니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자, 임의의 시각 t에서 임의의 시각 이때가 뭡니까? 임의의 시각 t에서 이때가 뭐라고요? 임의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당연하게 이건 x좌표도 필요하고 y좌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t에서 위치가 좌표로 나오겠네요. x 위치를 ft라고 가정 한번 해보고요. y 위치를 g의 t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볼까요? t는 a일 때 여기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고요. t는 이게 얼마입니까? t는 a일 때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이때가 지금 t가 b일 때 여기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t가 a일 때 x좌표는 이좌표가 되고요. y좌표는 이좌표가 되겠죠. 얘를 t는 a일 때로 본 거고요. t가 b일 때 x좌표는 여기 있고 y좌표는 여기 있습니다. 이때를 t를 b일 때로 봅시다. 그럼 이 물체는 실제로 여기서부터까지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 간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요 이동거리를 어떤 식으로 구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쉽게 생각한 거를 생각하는 방식은 방금 전에 했던 직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동거리는 뭐라고요?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평면이라고 다를 게 없네요. 자, 속력을 정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테그랄 구간은 A부터 B까지가 될 거고요.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이제 속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얘를 미분한 형태로 나왔고요. F'의 T, G'의 T로 지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은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죠? 루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으로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F'의 T에 전체의 제곱 더하기 G'T의 전체의 제곱을 구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속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나요? 왜? 속도 크기가 속력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도의 x방향 성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속도의 y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쓰면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이겁니다. 얘를 분해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속도의 x방향 성분이니까 vx라 써보고요. 이게 y방향 성분이니까 vy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죠? 이제 f'의 t일 거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g'의 t겠네요. 그러면 실제의 속력은 뭡니까? 요놈과 요놈의 벡터 크기 합인 이 길이가 맞죠? 이 길이가 바로 속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벡터를 배워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이해가 가기 편할 거고요. 기하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물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에서 힘 더하기 힘 더하는 거, 힘을 빼는 거, 힘의 합력 구하는 거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죠. 이 생각이. 자, 만약에 벡터를 배우지 않은 친구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속도의 x방향 성분과 속도의 y방향 성분이 나면 그놈의 루트 합이 바로 뭡니까? 속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해석되고요. 이게 바로 x방향 속도 성분, 이게 바로 y방향 속도 성분. 얘의 크기는 요놈의 평사의 대각선인 얘. 그러니까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라고? 속력이 됩니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루트에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에 dt.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이동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2번과 수직선상에서 움직인 거리와 3번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를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방에 정리하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인테그랄 구간 설정 내고고요. 속력을 정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해가시겠죠? 무슨 말인가? 요걸로 정리하면 2번과 3번은 정리 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 4번. 자, 곡선의 길입니다.
자, 아까 3번에서는 자, 임의의 시각 t일 때 위치가 각각 x좌표와 y좌표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좌표하고 y좌표 있으면 곡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건데, 실제로 임의의 시각 t일 때의, 아까는 임의의 시각 t일 때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의 x좌표와 y좌표가 나와 있었다면, 이번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나와 있는 거는 y는 fx라고 관계식만 나와 있고요. 뭡니까? t일 때 x 위치와 y 위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죠. 구별이 가시나요? 3번은 임의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주어진 경우가 되는 거고요. 4번은 임의 시각 t일 때 위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냥 요거 좌표만 나와 있는 겁니다. x, y라고 좌표만 나와 있죠. 이때 자, 설정 한번 해보죠. t는 a일 때를 여기라고 치고요. t는 b일 때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이 거리, 곡선의 길이, 이 길이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아이디어를 이제 3번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임의의 시각 t일 때 x 위치와 y 위치만 t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요 움직인 거리, 곡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시각 t일 때로 얘를 치환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x라는 좌표를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하죠. 치환하도록 하죠. 그럼 요 이제 x, y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t, y는 얼마입니까? f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x를 간단하게 시각 t로 그냥 치환했다고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럼 x좌표는 t로 바로 나오고요. y좌표는 ft로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임의 시각 t일 때 이게 바로 뭐니까 x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뭐니까 이제 y 위치가 되겠죠. 그럼 뭐 한 거밖에 없죠? 그냥 t라고 치환하는 거밖에 없네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vx라고 바꿔요. x방향 속도섬은 vx는 뭐가 됩니까? t 미분한 거 1이 될 거고요. y방향 속도섬은 vy라고 적죠. 뭡니까? f의 프라미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라고 시켰으면 속도는 얼마입니까? 1, f의 프라임의 t가 될 거고요. 속력은 절대값 쉰다 그랬죠. 속력은 이제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겠네요. 1 더하기 f 프라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 L은 뭡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게 t가 a일 거고 t가 b일 때로 봅시다. 속력 루트에 1 더하기 f 프라임의 t의 전체 제곱의 dt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뭡니까? 3번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 평면 위에서 이 도형의 모양이 t에서 위치가 주어진 경우고요. x 위치, y 위치가. 4번은 뭡니까? 임의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아이디어가 치환하자는 거죠. x를 t로만. 그럼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정적분 활용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이론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문제 8문제 풀어보겠습니다.